골프를 같이 가기로 했던 강남에서 잘 나가는 가라오케 사장 서 씨가 있었는데 전화도 안 받아. 약속 장소도 안 와. 답답하잖아요. 서 씨가 거주하는 빌라 현관문이 열려 있어요. 집에 딱 들어서는 순간 으악 소리 내면서 뛰어나오게 되는데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 비스듬하게 누워있던 서 씨를 발견하게 됩니다. 14군데의 자창을 입었어요. 배를 많이 찔렀어요. 그 다음에 어깨, 옆구리, 제일 살벌한 게 있었어요. 범행에 사용됐던 칼이 정수리에 딱 박혀있어요. CCTV에 외부인이 이 서 씨의 빌라로 들어가는 모습은 안 찍혔어요. 아무 귀신이 고칼 노릇이. 조사 끝에 한 사람이 딱 떠오른 거예요. (2003년 5월 4일) 10시 20분경에 연예인 매니저로 일하고 있던 이 씨가 있어요. 그날 골프를 같이 가기로 했던 이 강남에서 잘 나가는 가라오케 사장 그 서 씨가 있었는데 45살이에요. 서 씨가 전화도 안 받아. 약속 장소도 안 와. 답답하잖아요. 이 서 씨가 거주하는 서울 논현동 소재에 있는 한 빌라로 찾아가요. 서 씨가 거주하는 빌라 현관문이 열려 있어요. 집에 딱 들어서는 순간 으악 소리 내면서 뛰어나오게 되는데 이 주방 들어가 보니까 주방 식탁 근처에 완전히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 비스듬하게 누워있던 서 씨를 발견하게 됩니다. 경비실에다 얘기하고 또 112로 신고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건이 게시가 되는데 원래 5월 4일 날 약속 이전에 이제 4월 29일 날 이 씨 그다음에 서 씨 등등해서 4명이 골프 약속을 잡아놨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신고 접수하고 강남경찰서에서 바로 이제 가가지고 현장 감식을 하게 되죠. 시신이 상당히 또 실내니까 부패가 돼 있는 상태였죠. 감식을 실시했더니 역시 타살입니다. 그러면 이 숨진 서 씨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? 서울 강남의 유명한 가라오케 사장이에요. 유명한 이유는 연예인들이 많이 가는 곳이에요.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사람이 영화에 투자도 좀 합니다. 색즉시공이라는 영화에 이 사람이 그 당시 돈으로 2003년도에 1억 원을 투자한 적도 있어요. 어떻게 보면 영화 투자자일 수도 있어요. 가라오케 사장도 하면서. 그렇네요. 그리고 또 연예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돈을 많이 들여갖고 룸을 많이 설치를 했어요. 프라이버시 룸이 꽤 많아요.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스럽고 입지 조건이 좋은 곳이에요. 그거를 운영했던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서 씨는 8년 전에 자기 아내하고는 이혼을 했고요. 이혼한 아내라든지 뭐 자녀들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. 작년부터 지금 45평형의 이 빌라에 혼자서 살고 있는 겁니다. 이 사람은 원래는 그 치과용 그 시트 생산업체인 어떤 그 회사에 부회장을 겸임하기도 했었던 하는 일이 많네요. 사업가네. 이런 사건이 딱 터지면 서 씨 주변 탐문해요. 경비원이 뭐라 그러냐면 그 서 씨는 혼자 살으니까 밥을 안 해 먹고 거의 햄버거를 자주 사서 먹었대요. 거의 집에도 안 들어오는 게 더 많았다. 그래서 출입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하는 게 이 경비원이 얘기했어요. 이 사람은 전국적으로 얘기하면 14군데의 자창을 입었어요. 배를 많이 찔렀어요. 그 다음에 어깨, 옆구리. 제일 살벌한 게 있었어요. 뭐예요? 범행에 사용됐던 칼이 정수리에 딱 박혀있어요. 이건 아주 특이한 형태입니다. 공격을 막 받으면서 도망을 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벽에 이 손자국이 막 피 묻은 손자국이 막 찍혀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뭐 그 당시 상황이 한눈에 다 그려지는 거죠. 그러면 이제 경찰이 수사 방향을 설정해야 되잖아. 사망 추정 시간은 4월 27일 자정전으로 봤어요. 강도가 들었다면 창문을 통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왔겠지. 그러게요. 시정장치를 부시고 들어갔거나. 그렇죠. 그런데 외부에서 침입하는 적이 전혀 없다? 그러면 일단은 면식범의 소행으로 추정합니다. 그 다음에 14군데를 급소적으로 마구 공격했다? 요거는 청부 등 전문가의 솜씨는 아니에요. 분명히 서 씨하고 감정이 있을 것이다. 악감정이나 채권 채무나 거래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. 사업하니까. 물론 뭐 우발 범죄도 염두에 두지 않은 건 아니에요. 수사에 들어갑니다. 사라진 물건이 있을까? 그러게요. 근데 있네 하나가. 있어요. 명품 시계 한 점이 사라졌어요. 그것만요? 1억 원짜리. 감식에 의한 증거물이 이제 나왔어요. 현장에서 족적이 하나 나왔어요. 족적이. 여기서 이제 경찰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. 왜요? 235mm예요. 여자 사이즈죠. 서 씨가 평상시에 여성 연예인들하고 접촉이 많았어요. 그리고 피해자 손에서 나온 머리카락 2올이 있었어요. 누구 건지 몰라서 국과수 의뢰했어요. 그리고 이제 경찰이 또 CCTV 분석했어요. 4월 27일 날 20시 30분경에 집에 들어가는 이 사람의 모습이 찍힌 CCTV.
그리고 그 이후에 나간 거 없으니까 이 시간 전후로 그 빌라를 출입한 사람을 이제 찾으면 되는 거야. CCTV에 외부인이 이 서 씨의 빌라로 들어가는 모습은 안 찍혔어요. 아무도. 귀신이 고칼로 오르시죠. 그래서 금전 관계가 복잡했던 서너 명이 있어요. 이 사람하고. 이 사람들한테 이제 수사력을 집중하게 됩니다. 1차적으로. 네. 가라오케는 연예인들 뒤풀이 장소로 이용돼서 연예계 마당발이라는 별명까지 갖고 있어요. 종합하면 연예인과 연관된 금전 관계의 원한을 샀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. 조사 끝에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딱 떠오른 거예요. 49살 먹은 김 씨인데 인기 여성 탤런트의 매니저로 활동한 전력이 있어요. 유명한 그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기도 해요. 근데 이제 잘 되지 않아서 자금난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사람이에요. 금년 초부터 이 친하게 지내던 이 지금 피해자 네, 서 씨. 네. 이 사람한테 여러 번에 걸쳐서 5천만 원을 빌려간 적이 있어요. 이자를 제때 못 갚아가지고 7,500만 원으로 채무가 업됐어. 그래서 근래에 사이가 좀 나빠졌대요. 그러면 이 김 씨는 유력한 용의자일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소환조사 통보도 하고 당연히 김 씨하고 서 씨 휴대폰 통화 내역 분석을 하겠죠. 분석을 해보니까 최후의 통화자야. 형사가 이제 전화로 또 아마 오라고 부르려고 그랬나 봐. 그랬더니 휴대폰이 꺼져 있어. 김 씨가 아내하고는 통화가 되는 모양이에요. 대뜸 뭐라고 그러냐면 이 김 씨가 나 부산에 있어요. 그래. 서 사장이 죽었는데 예. 아세요? 그랬더니 왜요? 자기도 놀래요. 선생님 참고인으로 좀 물어볼 게 있으니까 경찰서로 좀 와주십시오. 김 씨가 딱 들어왔는데 그 자리에서 형사들이 아이고 헛다리 짚었다 그랬대. 김 씨가 이 어릴 적에 이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두 다리를 절뚝거리고 그다음에 체격이 아주 왜소해요. 이 죽은 사람은 신체도 건장하고 태권도도 했던 사람이래. 두 다리가 불편한 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보여.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들이 이것저것 질문을 하면서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. 손에 베인 게 보이는 거야. 형사가 손 왜 그런 거예요? 하고 물어보니까 만화보다가 병이 깨지는 바람에 빈 거예요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사람을 찌르면서 그 반동으로 베인 상처하고 병이 깨지면서 다치는 이 그 상처 정도는 형사들이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 밀린 자창이에요. 그 235mm가 밝혀지는 순간이 온 겁니다. 현장에서 채취한 그 발 크기하고요. 예. 또 거기서 쟀어요, 경찰이. 예. 김 씨 발 크기가 정확하게 일치해요. 이 사람이 타고 온 차 예. 그랜저 XG였었거든. 네네. 이거를 바로 경찰이 감식해요? 수색 감식합니다. 거기서 사건 현장의 혈흔, 서 씨 혈흔이지. 그렇죠. 그 혈흔을 차에서 발견해. 의외로 쉽게 끝났죠.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자백했습니다. 이 전모를 보면 이 가해자 김 씨는 평소에 형 동생하면서 가깝게 지낸 사이예요. 김 씨가 운영하는 기획사 사업이 부진하니까 예. 서 씨한테 5,800만 원을 빌렸는데 네. 정한 날짜에 변제해 주지를 못했어요. 이자 올려 해가지고 5,800만 원이 3개월 만에 7,500만 원으로 증가가 됐어요. 야, 이 뭔 새끼야. 대체 돈 언제 갚을 거야? 사실상 김 씨가 나이 더 많잖아요. 그렇네요, 그런 진짜. 사람이 이제 후배 앞에서 바지가랑이 잡고 무릎 꿇고 앉아서 사정을 했는데 오히려 신체를 비하하고 폭언을 했다는 거예요. 물론 서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김가의 이야기예요. 거기에 더해서 야, 이 새끼야, 이 돈이 없으면 네 마누라도 팔아서 갚아야 할 거 아니야. 이런 말을 듣고 눈이 팽 그 돌아서는 순간 자기는 눈이 뒤집혔대요.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달려들어서 마구 찔렀다. 이게 이 김 씨의 자백이에요. 경찰이 확보한 진상을 한번 보자고요. 서 씨하고 김 씨는 3년 전부터 알고 지낸 거 맞아요. 김 씨는 그 강남 소재의 연예 기획사 대표는 아니에요. 원래는 돈이 많던 사람인데 예. 어떤 사유로 돈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명분으로 돈을 빌렸던 것 같아요. 김 씨 같은 경우는 KBS라든지 MBC라든지 이런 공중파 드라마국 간부들하고 참 친하대. 출연하는 연예인들 예. 캐스팅하는데도 관여를 꽤 많이 했대. 어. 문제는 여성 연예인과 사귀다가 정리가 되는 바람에 돈이 많이 나간 겁니다. 아이구나. 사건 당일 날이 4월 27일이잖아요. 네. 그 전날 26일 날에도 이 김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서 씨 집을 방문을 했었어요. 그리고 4월 27일 날 다시 찾아갔다가 앞에서 사건이 말한 났네요. 이유로 죽여버린 거예요. 그리고는 범행한 이후에 네.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서 도주한 겁니다. 그래서 이걸 계획범죄로 볼 수밖에 없어요. 이 사람이 구속수감 딱 됐는데 그 다음날 이 김 씨가 기자들을 딱 모아가지고 인터뷰해요. 지가 사람 죽인 거를 물타기 하는 하려고 거예요. 네. 연예계 쪽으로 확 돌리는 거요. 이 죽은 서 씨 얘는 나쁜 놈이었다. 내가 죽이지 않았어도 네.
누군가에 의해서 죽었을 거다. 연예인 여성 누구하고 깊은 관계였다. 자신의 가라오케에서 그 연예인 여성 연예인하고 성관계였다고 나한테 자랑스럽게 말해서 내가 알고 있다. 서 씨하고 연관된 연예인을 좀 한번 당신들 그 캐봐. 던진 거예요. 이렇게 기자들한테 던져준 거라는 던진 거예요? 기자들이 질문했죠. 그런데 왜 그렇게 끔찍한 그 범행을 했는가요? 서 씨에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까지도 협박을 했다. 껄핏하면 건달들을 동원하고 심지어는 중학생인 내 아들을 위협하기까지 했다. 그게 너무 불안했다. 연예인과 사건이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또 아니어도 확인은 필요하니까 네네. 수사에 착수를 합니다. 그래서 각종 그 추측성 보도가 줄에 줄을 잇게 되고요. 그러니까 그 당연히 경찰은 공범 가능성은 배제 안 해요.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서 씨는 술을 안 먹어요. 운동도 했고 건장한 사람인데 예. 다리가 많이 불편한 그 김 씨한테 무방비로 당할 수가 없다고 봤거든요.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현장 검증을 하는데 자꾸 주저하고 막 당황하는 기색이 굉장히 많아요. 공격도 3번밖에 안 했다고 그래. 14번 찔렸는데 이거 추가 수사가 필요한 거야. 그래서 은밀하게 그 가라오케 예. 단골 연예인들 리스트를 형사들이 할 수 없이 입수해서 내자에 들어갑니다. 김 씨가 말하는 서 씨의 여성 연예인 그 관계를 맺었다는? 이 외에 4명의 연예인들의 명단이 또 언론에 보도돼요. 심지어는 이 연예인하고 이혼한 정치인 남성까지도 이제 서 씨하고 친했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 오르기도 해요. 그리고 서 씨의 단축번호 1번이 있었어요. 이름이 경아의 경아. 여성 연예인 이름에 경자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다 조사해요. 결국 경찰은 경아가 누군지를 찾아냅니다. 누구예요? 서울 용산구에 사는 평범한 유부녀고요. 격리 직원이었어요. 격리 직원. 강력기 형사가 갑자기 흥신소 직원이 돼버린다니까. 이 김가 이 사람이 한 여성 연예인의 스폰서 역할을 했던 게 드러나요. 왜 망했는지 아시겠죠? 이 여성 연예인이 빨대 꽂았었던 거예요. 이 김가한테. 1999년부터 2000년 가을까지 경제적으로 그냥 풀로 지원을 해드렸어. 심지어는 그 여성과 그 여성이 속한 기획사 직원들까지 다 데리고 해외여행도 댕겨오고 그랬어. 서초동에 그 여성 오피스텔도 마련해주고. 아이고. 심지어 이 김 씨는 그 여성의 매니저로부터 예. 무슨 말을 듣냐면 나중에 김 사장님 배신하면 어떡해. 예. 그 영상 하나 찍어두셔. 그래가지고 서울 모 호텔에서 비디오를 촬영 20분 분량의 비디오를 촬영을 딱 해놨습니다. 이 모든 것을 다 조사한 다음에 경찰이 공범관계를 꼼꼼히 조사했지만 현장에 제3자의 흔적이 없더라. 그러니까 김 씨 단독범이다. 비디오는 연예인 관련된 사건은 이 사건하고 무관하다. 그냥 김 씨의 사생활에 불과했다. 결국 이 사람은 2003년 5월 15일 날 예. 검찰로 구속 송치가 됩니다. 그 이후의 재판 과정은 관련 보도가 없어요. 이거 추정을 해보면 네. 이게 과연 정말 우발적이었는지 여부, 이자 뒤집어 씌우고 막 겁주고 때리고 했는지 여부, 예. 건달들을 통해서 또 뭐 그런 게 있었는지, 폭언한 것도 확실히 맞는지, 네. 뭐 이런 거 등등을 종합해서 심신미약은 인정 안 했어요. 그렇지만 네네. 신체 장애는 좀 분명히 좀 참작이 됐죠. 그래가지고 무기징역은 겨우 변했습니다. 이 사람 20년 내외로 추정하더라고요. 나왔거나 곧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. 분명한 거 김씨 나쁜 사람이에요. 맞습니다. 근데 강남 가라오케 사장살인 사건을 이제 보도도 나오고 네. 뭐 유튜브니 이런 데서도 방송하는 게 꽤 많은데 네. 이상하게 이 기류가 김 씨를 굉장히 동정적인 측면에서 보고 죽은 서 씨를 아주 악마화하는 그런 내용이 더 많아요.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. 설령 진짜 뭐 서 씨가 악랄하게 뭐 사채를 받고 했다 손 설령 김 씨가 그 스폰했던 여자를 뭐 뺏어갔든 만났든 뭐 그렇다 치자고요. 그건 그거고 살인 사건은 살인 그러니까요. 사건인 거죠. 김 씨가 살인을 쳤는 걸요. 맞습니다. 네, 오늘 대한민국 살인 사건 강남 가라오케 사장 살인 사건 요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. 네. 수고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